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김재남입니다. 오늘은 쌀 관세와 관련해서 민변과 함께 쌀 관세와에 대한 저희들 입장과 그리고 기자회견을 담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상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국제통상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농업 이슈 관련해서 많은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민변 쌀 대책팀장으로 계신 송기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국제통상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함께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김종호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노주희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임영환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민변 기자회견에 앞서서 저와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오늘 6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쌀 관세와에 관련된 입장,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 하는 입장을 굉장히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관련해서 안건 논의는 있지만 이런 국민들의 또 만만치 않은 여론에 부딪혀서 우리 입장 발표 선포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아서 저와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나서 민변의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쌀 시장 개방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쌀은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특별 대우를 적용하여 관세와가 유예된 품목입니다. 이 특별 대우를 포기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으로서 유일하게 자급률에 육박하는 작물이자 우리 농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쌀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은 무너집니다. 헌법이 명시한 농업 보호를 위해 국가는 모든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쌀 시장 개방은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식량 안보라는 여러 공익 가치를 놓고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정과 거짓 시한을 빌미로 해서 민주적 국내 절차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통상 독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과 함께 정부에 강력하게 4가지 사항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국회가 쌀 시장 개방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월권을 중단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인 쌀 시장 개방 논의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쌀 시장 개방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쌀 관세와는 국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관세율을 정하여 세계 무역기구에 통보하고 검증을 받는 대상일 따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상의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수반해서 수입 관세율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양곡관리법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관세율을 계산해서 발표함으로써 국회가 쌀 시장 개방을 정상적으로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쌀 시장 개방 입장을 정하고 쌀 관세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국내 쌀 농업 보호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회의 논의와 입법 절차를 배제한 채 일방적 입장을 확정해서 선언하려는 태도는 국회를 행정부의 신여로 여기는 독재의 잔재이며 관료주의의 적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 태도를 버리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는 쌀 관세와 유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 사회적 혼란과 합의 그리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 쌀이 특별대우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특별대우를 협상도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농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서 관세와 유예 협상에 나서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협상에 임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적분 물량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때 가서 정해진 관세율과 요구된 시장적분 물량을 서로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협상도 하지 않고 특별대우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는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즉각 관세와 유예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근혜 정부는 사실무근인 시한을 정해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몰아세우는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협상에서 시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표나 가이드라인 뿐입니다. 최근 타결된 필리핀 쌀 관세와 유예 협상을 위해 2년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본은 쌀 관세와유를 통보한 후 2년의 검증 기간을 거쳤고 대만도 약 5년의 검증 기간을 거쳤습니다. 모두 예정된 시한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기한을 인위적으로 정해서 민주적 국내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가 정상적인 논의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촉구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쌀 시장 개방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다.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이 국회의 권한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쌀 시장 개방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특위는 쌀 시장 개방과 관련된 법 재개정 문제, 그리고 쌀 관세와 유예 협상 문제, 그리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호남미 문제, 유전자 조작 쌀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의제에 올려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성화되고 생산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이해관계자와 여야 각 정당과 대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밥 그리고 국민의 주곡인 쌀 문제로 분론 분열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농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주곡을 지키고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민적 가치를 향해서 함께 여야 정당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민변에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충분히 국내 사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의 일 그리고 정부의 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시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민변 변호사님들의 활동 그간의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노주희 변호사님께서 민변 기자회견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주희 변호사님 소개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추진을 강행 중인 쌀 수허가제 폐지, 즉 쌀시장 개방에 대해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 및 언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변통상위원회의 이명환, 김종훈 변호사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관세율과 쌀 수입 허가제 폐지 대책을 즉시 공개하고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쌀 관세화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을 자유화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쌀 수입 허가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양국관리법에서 60년 이상 유지한 사회 안전망이다. 그리고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쌀 수입 자유화를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절차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 여론의 수렴을 막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첫째,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한국이 올 9월 30일까지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일방적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또한 이른바 관세화를 하더라도 해마다 40만 8,700톤의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셋째,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허가 없는 쌀 수입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양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1호를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감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율을 스스로 정할 국제법적 권리마저 포기하고 마치 한국이 쌀 관세율을 결정할 권리가 없고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이에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게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쌀 관세율 및 쌀 수입 허가제 폐지 대책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쌀 수입 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 쌀 관세율 결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 1. 한국의 쌀 관세율 결정은 국제통상법으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마치 한국이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정할 쌀 관세율 계산 방식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부속서 제5호에 나와 있다. 한국은 이 산식을 적용해서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양어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 등의 국제법에 근거하여 이 관세율을 결정한 후 3개월 안에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를 하면 된다. 쌀 수출국들은 한국이 계산 산식을 잘 적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동필 농림수산부 장관은 한국이 쌀 관세율을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2. 쌀 관세율을 관세 주권과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라. 쌀 관세율 결정은 국제법상으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세법 등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양어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 등의 국제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3. 쌀 수입 허가제 폐지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라. 쌀 수입 허가제 폐지는 65년을 넘게 유지한 사회 안전망을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식과 농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민변에 보낸 답변 공문에 의하면 대책을 마련한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쌀 수입 허가제 폐지는 농민과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한 국가 대사이다.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쌀 관세율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 9월 30일까지는 한국이 쌀 관세율을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해야만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통상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쌀 수입 자유화 폐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내법령 개정 문제이다. 한국은 먼저 국회가 양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이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호관세 규정에서 쌀 관세율을 정한 뒤 40일 동안의 행정 절차 법상의 입법 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3개월 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양호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해주면 된다.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가 양국관리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40일 전인 올 1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쌀 양반세율을 입법 예고한 후 그로부터 3개월 내인 내년 2월 20일까지만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 양호표를 통보하면 된다. 정부의 9월 해외 통보 일정은 아무런 국적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국회의 양국관리법 개정 심의 권한을 백지화하려는 풀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5. 국회에 쌀 수입 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쌀시장 전면 개방은 농업주무부처인 농림부, 통상협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비준동해안을 담당하는 외교부, 보안대책에 대한 정원을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중대 현안으로서 이런 복합적 사안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월 6일 국회에 구성된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6월 30일 오늘까지로서 쌀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커다란 통상 이슈를 앞둔 지금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면 식량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대해 국회는 대처할 중요 기구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 쌀 수입 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쌀시장 개방이라는 중대 현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국회에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과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미국은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합니다. 협정에서 일본에게 미국 쌀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쌀 검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선언대로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여 쌀 수입을 자유화하면 미국과 TPP를 추진하는 한국에게 미국은 유전자 조작 쌀 검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는 한국의 친환경 가족농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제도이므로 국회는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을 제정하라. 또한 정부가 쌀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와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관세율을 내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수출국들은 끊임없이 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쌀 관세율을 결정하는 통상협상의 체결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쌀 관세율 결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쌀 수입 허가제 폐지 문제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 절차에 따라 농민과 국민과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부디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의 고통과 슬픔 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실현해주기 바란다. 2014년 6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정부는 쌀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변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상범 민변통상위원장께서 소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쌀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세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결정해서 통보해주는 그런 그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정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국제법에 따른 관세율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러한 관세 산정치가 나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변이 이에 대해서 올해 2014년
그 4월 22일 정공개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5월 1일 정부가 이 비공개 정보로서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민변의 입장은 정부가 이와 같은 어떤 국제법적인 공식에 의한 쌀 관세율을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추후 그 어떤 추가적인 국제법에서 그 인정하는 쌀 관세율보다 그 이하로 추가적인 양보를 하려는 그런 그 어떠한 계획이나 우려에 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변은 지난 금요일인 2014년 6월 27일자로 이러한 그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그 쌀 관세율 한국 정부가 쌀 관세 상당치를 산출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는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 쌀 대책 팀장님께서 쌀 수입 허가제 폐지에 관한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에 관하여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기호입니다. 이미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의 자료 저희들이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의 자료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31조 1항 1호에 보면 제12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대상 미국 등을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쌀을 외국에, 그러니까 한국 쌀보다 더 값싼 외국 쌀을 수입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양곡관리법의 31조 1항 1호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이 양곡관리법 31조 1항 1호를 개정하지 않는 한 관세화는 불가능합니다. 즉, 정부가 말하는 쌀 관세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이 법률 조항을 폐지해야 가능합니다. 즉, 국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절차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님께서 꼭 이 문제를 정부에 거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많이 들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는 일본 중의원 국회의사록입니다. 아시다시피 1999년 4월 1일자로 일본 정부는 정부가 말하는 쌀 관세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국회는 1999년 3월 31일 이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일본 헤이세이 11년 3월 31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이것을 서기로 환산하면 1999년 3월 31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1999년 4월 1일에 쌀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전날인 1999년 3월 31일 날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결의를 합니다. 찬성 142표, 반대 92표로서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합니다. 다시 25페이지로 돌아가면 25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가 단체인 저희 민변의 입장은 법률에서 쌀 수입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 법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쌀 관세화는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따라서 국회가 농민과 소비자, 국민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 이 설명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가면은 마치 쌀 관세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쌀 수출국토가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처럼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1페이지 12항에 보면은요, 만약에 정부 계획대로 2015년 1월 1일자로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정한 쌀 관세율을 대통령령에 집어넣어서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입법 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상 40일이기 때문에 2014년 11월 20일까지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내법적인 절차와 아울러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제 설명을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보면 한국의 이 관세율 통보에 관한 국제법 조항입니다. 즉 관세 양업표의 변경 및 수정에 관한 이 절차 규정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이 조항의 1항에 보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WTO, 즉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변은 이 해당 조치의 완료를 아무리 정부 쪽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해당 조치는 정부가 쌀 관세율을 결정하는 입법 예고를 하는 날짜, 즉 2014년 11월 20일을 해당 조치의 완료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명백하게 해당 조치가 완료된 후에 3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이 먼저 선 조치를 하고 나서 3개월 후, 그러니까 2014년 11월 20일 날 입법 예고를 한다면 2015년 2월 20일까지만 한국에 관세율을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쌀 수출국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보면 한국 정부가 통지하는 쌀 관세율 그 변경이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그것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농업협정에 한국의 쌀 관세율 산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자님들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쌀 관세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는 것을 기자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수치들이 어떻게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농업협정문에 쌀 관세율을 결정하는 수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300%나 400%나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쌀 수출국들이 할 수 있는 검사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이 그 산식에서 정한 대로 잘 계산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을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마치 관세화를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지만 관세화를 하더라도 의무수입 물량은 WTO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 결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정부는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른바 관세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설명 자료 15페이지 22항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현재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의하면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아무리 쌀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무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자 여러분들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상세한 설명 자료를 이미 내보여드렸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시면 저희 내보여드린 보도 자료에 송규 변호사님과 수상훈 변호사님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재남 정의당 의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민변의 우리 서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님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오랫동안 통상 그리고 또 국내 쌀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해온 활동의 결과 오늘 정부로 하여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적이고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국회의 권한인 입법 절차도 배제한 채 졸속적으로 일방 선언식으로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또 관세율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지금 소송 또한 제기를 이미 하신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쌀 관세화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명시한 우리 농업,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식량 주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쌀 안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이런 공익가치를 지키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대책인가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바가 있다면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협상에 먼저 나서는 일이 중요하고 또 국회에 합법적인 논의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된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쌀 관세화 유예 어떻게 할 것인가 쌀 시장 개방으로부터 우리 쌀 주권과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 공론의 첫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입법권, 양곡관리법 개정을 비롯해서 헌법이 명시한 농업의 보호와 식량주권 안보를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을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과 함께 국민의 뜻 모아서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정청희 교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